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한 입의 박서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을까요? 또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영화 군체를 좀 최근에 봤습니다. 그 좀비들 나오는 영화를 관람을 했었는데 또 흥미로운 뭐 주제이기도 하고 또 좀비 영화 주제로 또 구교환과 전지현 배우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경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또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가볍게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려고 합니다. 네, 또 경제 이 세계에서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이번 주에만 해도 정말 코스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서 뭐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됐었고요. 뭐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발동이 되면서 좀 어려운 환경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최근에 상장을 이제 됐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 X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스페이스 X의 기업 공개, 또 IPO라고도 하죠. 이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까지 확보된 청약 수요는 목표 모집액의 최대 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또 목표 금액 대비 3.5에서 4배 수준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한 소식통은 장기 투자 펀드들이 상당한 규모의 주문을 넣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막판에 청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11일 오후 최종 확정 시 청약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쯤이면 물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을 것 같고 스페이스 X도 상장을 했겠죠.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스페이스 X는 이번 IPO를 통해서 클래스 A 보통주 5억 5천 주 가량을 좀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공모 가격을 주당 135억 달러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 공모 가격은 변경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스페이스X IPO는 조달 규모와 시가총액 모두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우디의 아람코였나요? 그 기업보다도 더 큰 시가총액의 IPO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이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뒤 12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스페이스X가 상장하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스페이스X로 빠져나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장에 있는 돈들이 스페이스X로 몰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은 좀 수급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욱더 변동성이 커졌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도 상장이 되었으니까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다음 주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나머지 에피타이저도 먹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오겠습니다.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갠다. 아무 말 없는데 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남아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더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네, 악동 뮤지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에피소드 바로 만나봐야겠죠. 최근에 또 주식 시장이 뜨거울 때, 같이 뜨겁지 않은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금값이죠. 네, 금값이 지금 4년 만에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전 자산으로서 반사 이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위험 자산인 증시와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10일 기준으로 금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3% 떨어지면서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이자 또 올해 최저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종가가 지난 3월 기록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때 정말 금값이 좀 고공행진하면서 열풍이 돌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금을 콩알금 뭐 이런 거 모으는 재테크도 되게 유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이 금이 약세장에 들어선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점 이후 91일 만에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이 금값 하락은 일단 금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은 4.2%를 기록하면서 2023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자 투자자들이 다음 금리 향방을 인상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물가 지표가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올해 차입 비용을 낮추기보다는 올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책임자는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에 계속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또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이 된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연준도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이 또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힘을 받지 못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 또 금도 증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달 들어 금 선물과 나스닥 지수의 상관 계수가 0.91에 달했다라는 뜻인데요. 또 1.00이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금이 증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경로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금값이 더 내릴 수 있다라고 보기도 했고요. 또 금이 재앙보험 역할을 하는 만큼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는 또 중요한 자산이고 현 수준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연구원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금값 열풍일 때 금 모으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금이 좀 많이 떨어져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또 위치와 존재는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또 금 가격이 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금 관련된 또 소식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세 번째 에피타이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노래는 규현의 광화문에서입니다.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모르겠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다른 누굴 찾는 일인지, 커피 안 가득한 이 길 찾아오며 그제야 조금 웃었던 나야. 처음이었어 그토록 날 떨리게 한 사람은 너뿐이잖아. 누구보다 더 사랑스럽던 네가 왜 내게서 떠나갔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봐 그 자리에서 매일 알아가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은 먼 훗날엔 그저 웃어줘. 난 행복해. 오늘 여긴 그때처럼 아름다우니 괜히 바보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광화문이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봐. 네, 규현의 광화문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가벼운 이슈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면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또 새로운 경제 용어가 있길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포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포모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포보는 되게 또 낯설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요새 이런 말 좀 많이 하죠. 내가 과연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AI 시대를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좀 그 밑단에는 두려움이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포보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심리인 포모에서 파생된 신조어인데요. 인공지능의 진화와 또 자동화 확산이 초래하는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보라는 심리적 불안이 단순히 개인의 예민한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10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8.2%가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대 응답자의 58.1%가
AI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그 시기를 또 한번 물어봤더니 5년 이상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3년에서 5년, 그 다음이 1년에서 2년인데요. 네, 이 같은 인식은 또 이미 진행 중인 노동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47%는 직장에서 업무용 챗봇과 생성형 AI 등 기술이 공식 도입됐거나 도입 중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52%는 도입 이후에 채용이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포보는 이처럼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장의 AI 도입과 또 채용 축소 흐름이 맞물리면서 고용 환경 변화에 경계심을 갖는 직장인들이 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또 포보가 기술 격변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AI와의 공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 자체를 소멸시키기보다는 업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허창덕 영남대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속도를 인간의 심리적, 제도적 적응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포보 증후군과 같은 불안 현상이 증폭된다면서 단순히 고용 유무에 매몰되기보다 AI를 도구로 다루는 역량을 기우고 인간 고유의 기획력과 또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무 교육과 커리어 관리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보라는 또 신조어를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포보는 결국 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또 포모랑은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신조어인 것 같은데요. 요새 또 AI가 발달하면서 기업에서는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또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을 뽑는 팀원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AI로 인해서 좀 위태로움, 또 내 일자리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또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곡 듣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이슈들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곡은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크러쉬의 노래입니다. It's the same day 이렇게 너를 다시 불러보는 잊고 있던 맘들과 이제야 내미는 나의 미련한 진심들 늦어서 미안해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born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널 향한 심장이 멈춰지지가 않아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해 시간 속을 헤매이는 나를 미워해
머릿속에 너를 불러보곤 해. 난 또 시간 저편에 빛나던 기억을 떠올려 두 손 꼭 잡았던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made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망설이다 혼자 삼켰던 말 사랑해.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미친 듯이 내게 달려가 두 팔 가득 너를 품고 And I want you to know you're the only reason that I still breathe, that I still live. And I tell you 사랑했던 나의 진심이 사랑받던 모든 기억이 내 모든 이유 유일한 이유. 네, 크러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또 하나 또 재밌는 신조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한익고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들으면은 어떤 말일지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또 고시를 합친 한익고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 로고가 박힌 점퍼가 요즘에는 웬만한 명품보다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채용 과정에는 고시라는 말까지 붙었는데요. AI 시대에 몰라보게 높아진 SK 하이닉스의 브랜드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또 한익고시가 실제 직업 경험과 또 기대 사이의 간극을 벌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채용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익고시, 이 같은 치열한 SK하이닉스 이 채용 경쟁은 4월에 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서점가에서 먼저 이런 열기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난 4월에 보면 이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SK하이닉스 채용 대비 필기 교재가 수험서 분야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청춘들이 에세이나 인문학 서적 대신에 SKCT라는 이 SK 종합 역량 검사 문제집을 들고 또 카페에 모여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들도 이제 낯설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자 교육 업체들도 좀 빠르게 움직였죠. 기업 분석부터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이어지는 단기 합격반 강좌를 잇따라 개설하면서 SK하이닉스 입사 준비를 하나의 고시학원 커리큘럼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고시라는 표현이 붙은 만큼 또 SK하이닉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이를 상품으로 연결하는 트렌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달군 최고의 핫 아이템은 명품 브랜드의 신제품이 아닌 이 투박한 남색 바탕에 오렌지색 로고가 박힌 SK하이닉스 작업복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이 점퍼가 최고의 소개팅 룩이라는 이름으로 매물로 올라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요새는 또 뭐 소개팅, 또 결혼 정보 업체에서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직업군이 가장 인기가 많을 정도라고 하네요. 뭐 오죽하면 이런 현상을 풍자한 코미디 쇼도 있었죠. 쿠팡 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따르면 이 영상의 한 부분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손님을 무시하던 명품 매장 직원이 그가 입은 조끼에 박힌 SK하이닉스 로고를 확인한 순간 이 하이닉스 느님이라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는 높은 보상과 선망 이미지가 맞물리며 하이닉스 열풍이 채용 경쟁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트렌드가 확산하는 배경엔 반도체 업황 호조가 있죠.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올해 1분기 37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또 40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25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성과급 역시나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초과 이익의 분배금 지급률이 2,964%로 책정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연봉 1억 원 기준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죠. 이 영향으로 지난해 평균 연봉도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가한 1억 8,5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 열풍의 20 문제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한익고시라는 신조어의 배경엔 또 전공이나 직무 적합성보다는 이 보상이 직업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됐다는 현실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한익고시가 실제 직업 경험과 기대 사이의 간극을 벌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는 어느 산업 사이클 위에 올라타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상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대라면서 취준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가치, 또 삶의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한익고시, 이 SK하이닉스 주가만큼이나 성과급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정말 이 하이닉스가 너무 이렇게 삼성전자와 함께 치고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다면 저희 한익고시라는 신조어와 함께 만나봤고요. 다음 곡 한번 들으면서 잠시 숨을 골랐다가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곡은 데이식스의 좀비입니다.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게 있었던가 떠올려보려 하지만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 오늘도 똑같이 흘러가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음껏 소리쳐 울면 나
텅 빈 생각 없는 어수와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I became a zombie 난 또 가로 정처 없이 내일도 다를 것 없이 그저 잠에 들기만 기다리며 살아. 네, 데이식스의 좀비 듣고 오셨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위안이 되는 노래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좀 에피타이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도 메인 한번 먹어봐야겠죠. 최근에 정말 반도체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요새는 반도체 투톱,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부장이 도대체 어떤 건지, 소부장 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소부장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부장은 이제 줄임말이죠. 소재, 부품, 장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 또 엄청 복잡한데 그 과정 안에서 소재를 담당하고 부품을 담당하고 또 장비를 담당하는 친구들을 소부장이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눈에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반도체를 만들 때 사실 칩 하나를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웨이퍼 위에 막을 쌓고 회로를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깎고 깨끗하게 닦고 또 칩을 붙이면서 마지막에 불량인지 검사하는 과정까지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과정이 바로 증착이라는 건데요. 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계속 쌓는 공정입니다. 케이크로 치면은 그 크레이프 케이크 아시죠? 얇은 케이크 한 층 한 층 쌓여있는 케이크인데 그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얇은 크레이프를 한 장씩 쌓는 이 웨이퍼 증착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는 막 그리고 통하지 않는 막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공정이 복잡해지고 적층이 많을수록 증착 장비의 중요성도 커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비 관련 기업들이 나오겠죠. 바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와 테스 등이 있습니다. 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들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절차가 바로 노광이라는 건데요.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회로 도면을 웨이퍼 위에 찍어내는 공정인데요. 우리가 케이크 위에 그 딸기 올릴 자리와 초코 올릴 자리를 표시하는 것처럼 반도체 위에도 회로가 들어갈 위치를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UV 장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쪽 기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NS텍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광 공정에 필요한 블랭크 마스크 관련 기업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식각 세정 장비라고 하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깎고 닦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광으로 표시하고 남겨야 될 부분은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이후에는 세정으로 불순물을 씻어내고 CMP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어닐링으로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 기업들은 PSK, 또 KC텍, HPSP, 코미코, STI,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반도체를 깎고 씻고 평평하게 만들고 장비 환경을 관리하는 기업들을 식각 세정 장비 기업으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이 바로 본더 패키징 장비인데요. 칩을 붙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가 다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웨이퍼 위에 만들어진 칩을 잘라내고 기판 위에 올리고 또 칩끼리 연결하고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후공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전공정이 되겠죠. 특히 HBM은 칩을 위로 쌓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본더 장비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관련 기업으로는 한미 반도체, 하나비전 등이 있습니다. 이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하나세미텍 지분 보유 관점에서 또 같이 언급이 되는 편이고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과정, 바로 테스트 검사 장비인데요. 네, 정말 많은 과정이 있죠. 하지만 반도체 만들었다고 바로 팔 수는 없는데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불량은 없는지, 극한 온도에서도 버티는지 계속 검사를 해야 합니다. 불량을 걸러내지 못하면 완성된 칩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관련 기업으로는 테크윙, 엑시콘, 네오셈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시험 감독관 같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 부품 기업이 있는데요. 이 테스트 장비가 있어도 칩을 잡아주고 전기 신호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없으면 검사가 불가능하죠. 이 부품들을 계속 사용하면 닳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생기는데요. 네,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 테스트 부품 기업도 같이 관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리노공업, ISC, 오킨스 전자, 또 TSE, PMT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벌써 일곱 번째 과정입니다. 바로 기판이죠. 네, 요새도 빼놓을 수 없는 뜨거운 분야인데요. 기판은 칩을 올려놓는 판이자 칩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기판을 통해서 메인보드로 전달이 되고 외부 명령도 기판을 통해서 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칩이어도 기판이 받쳐주지 못하면 성능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데요. 관련 기업은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해성DS, 심텍, 코리아서킷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칩을 올려놓는 판이고 또 그 칩을 올리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으로 칩을 연결하는 뼈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요새 또 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뜨겁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판 관련까지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증착, 이 막을 쌓는 장비인 증착, 그리고 회로를 그리는 공정인 노광, 그리고 깎고 닫고 평평하게 만드는 장비인 식각세정, 그리고 칩을 붙이고 포장하는 장비인 본더 패키징, 이제 테스트 장비 등 불량을 검사하는 장비고 테스트 부품은 검사에 필요한 소모되는 부품이었고요. 또 칩을 올리고 신호를 전달하는 판인 기판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 종목에는 정말 이렇게나 다양한 절차들이 있고 그만큼 그 안에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소부장을 봐야 하냐? 사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증착도 필요하고 깎고 닦아야 되고 기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칩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또 소부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또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좀 기대감이 있는지 또 이미 선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소부장 정보 참 뭐 주식 투자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소부장 어떤 건지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메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메인 한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지나갔으니까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야겠죠. 이번 노래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방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인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디저트를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디저트는 좀 A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AX. AX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국내 주요 그룹들이 하반기에 경영 전략의 핵심 화두로 이 바로 AX, 인공지능 전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AI 기술 확보와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사업과 조직 전반에 AI를 실제 적용하는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와 SK, LG가 이달부터 주요 전략회의와 경영행사를 좀 잇따라 열고 AX 추진 현황과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직접 AX를 챙기면서 AI 전환이 그룹 차원의 핵심 과제로 또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다 보니까 또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또 LG까지도 이렇게 AI 전환, AX를 추진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뉴스들 신속하게 또 빠르게 체크를 해야 또 주식 시장에서는 또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의 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좀 끝으로 오늘의 경제 한입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는 조금 더 산뜻하고 가볍게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짓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난